네, 화요일 모닝 전략입니다.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. 장용혁 팀장 나와 계십니다. 팀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월요일장 또 그냥 금요일에 이어서 양봉이 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. 앞으로 장세 어떻게 보시는지요, 팀장님? 일단 지나간 뉴스 중에서 제일 두꺼웠었던 게 FOMC 회의거든요. 지난주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FOMC 회의가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 예상대로 considerable time,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이 표현이 삭제가 됐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언급했었던 게 이 표현을 어차피 빠질 거니까 이 표현을 삭제하고 향후 금리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제시가 나오긴 나왔는데 다소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considerable time, 엄밀히 말하면 그 표현이 빠진 건 아닌데요. 그 자리에 patient,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위치했습니다. 금리를 인상할 때 인내심을 갖고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. couple of meeting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번의 FOMC 회의 동안에는 금리가 오르지 않을 거다. 근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. 두 번의 회의? 그러면은 6주에 한 번씩 FOMC 회의가 열리니까 1월 지나고 3월 지나고 4월서부터 금리 인상을 생각하나 보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.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크게 뛰어 올랐고요.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약간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하지만 이 인내심이라는 표현이 미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, 이거는 뭐 명확한 사실이고요. 이런 온기가 대한민국 시장으로 퍼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 인내심 표현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10년 전에도요, 2004년도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. 아시아 위기 이후에 그리고 9.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금리는 6.5%에서 1%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금리를 이제 올려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오가고 있을 때 그때는 considerable period라고 표현을 했었죠.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. 그러다가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5월에서야 인내심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. 그리고 6월서부터 25bp씩 계속 금리가 올랐죠. 그리고 5.5% 중반대까지 금리가 다이렉트로 올랐으니까 그때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. 결론서부터 얘기하면 지금 시장이 그때 모습을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. 이유는 이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죠. 지난 9월 FOMC가 끝나고 점도표를 찍어놓은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번 12월 FOMC가 끝나고 점도표를 찍은 모습입니다. 예전에는 뭐 굉장히 높은 값도 있었고요. 좀 2% 육박하는 금리에 상당 부분 많이 점이 쏠려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1% 언저리 평균 값이 많이 내려왔습니다. 1.125%로 하향이 됐고요. 금융위기가 맨 처음에 딱 터졌을 때 연준이 가장 많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. 글로벌 공조였습니다. 지금 ECB, BOJ 이쪽은 추가 양적완화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. 이런 시점에서 연준이 굉장히 공격적인 출구 전략을 쓸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. 기대 인플레이션 빠지고 있는 부분도 한몫할 것 같은데 물론 5, 6개월 전에 유가 지금 이렇게 될지 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물론 앞으로 5, 6개월 뒤에 유가가 어떻게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죠. 지금 공급적인 문제 이슈이기 때문에. 그런데 지금 당장 봤을 때 떨어지는 유가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밀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하에서 공격적인 출구 전략이 필요하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금리는 경기의 거울입니다. 경기가 좋을 때 고금리고요. 경기가 안 좋을 때 저금리죠.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고금리로 가겠다라는 거, 이게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한번 보게 되면 금리가 오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월드 인덱스도 오릅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 그림이고요. 여기도 보게 되면 꽤 큰 폭으로 시장이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테니까 시장이 좀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하나의 시각은 금리가 서 있는 기간 동안에 제로금리로 인위적으로 유지되는 동안에 시장이 먼저 선반영을 했으니까 시장이 좀 어긋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닌데요. 이 부분을 보게 되면 20년 전에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고 10년 전에도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초반 움직임을 한번 보시죠. 초반엔 좀 흔들렸어요.
초반엔 좀 흔들렸습니다만 후반부 장에서는 모두 다 커플링되는 모습입니다. 경기의 거울인 금리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씩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팀장님이 이번 주에 전략을 세우시면서 어떤 부분에 좀 주시를 하고 계시는지요? 일단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부분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랐거든요. 90p 육박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억누를 가능성은 있죠. 자료 보시면은요. 달러 인덱스가 꽤 큰 폭으로 올랐어요. 수직 상승했고 이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오르는 수준에서는 오르는 구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도 떨어집니다.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구간, 역으로 표시했으니까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구간에서는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. 역반응 보인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달러가 비싸고 있는 환경이 다소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. 그런데 최근 모습 보게 되면 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상대 강도를 상당 부분 회복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달러 인덱스 튀어오르면 우리 원 달러가 무섭게 뛰어올랐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도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. 가장 우려되는 건 이번 주 전략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가볍게 오르고 가볍게 빠지는 가벼운 증시입니다.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틀간 45p가 올랐습니다.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. 그런데 외국인들의 수급표 보게 되면 이걸로 45p를 들어 올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미약합니다. 원달러의 상대 강도가 유지되는데도 현물 수급이 작았다는 얘기고 선물 쪽에서 매입만 들어왔죠. 현물은 서 있고 선물만 움직였다. 이 얘기는 변동성 구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. 머리는 버티라고 얘기합니다. 충분히 싸다라는 인식도 있고요. 하지만 손가락이 얼어붙고 있는 지금 현 시점은 다소 좀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군요. 자, 지금까지 이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. 팀장님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